순자와 태봉 부부는 경상도 시골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며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를 서울로 보내 공부시키는 것이었죠. 순자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다 민수 때문 아니가. 우리 민수는 꼭 서울 가서 성공해야 한다. 태봉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요, 영감. 우리 민수는 머리가 좋으니까 꼭 서울대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고요. 민수는 정말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항상 전교 1등이었고 마침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서울대 붙었어요. 민수가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순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가 서울대에. 순자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태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우리 민수가 서울대를 갔다. 서울대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느라 목이 쉴 정도였죠. 하지만 민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만 해도 당시 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부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순자야,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우리 민수 공부시키려면 말이다. 태봉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영감.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민수가 나중에 효도할 거예요. 순자도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매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방학 때마다 집에 내려와서 가게 일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기업에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삼성전자에 합격했어요. 민수의 전화를 받은 순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가? 우리 민수가 삼성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것도 임원 트랙으로요. 초봉이 5천만 원이에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봉은 그 소식을 듣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삼성 들어갔다. 삼성전자. 임원 된다. 민수는 회사에서 3년 후 동료였던 박지혜와 결혼했습니다. 지혜는 같은 대학 출신의 집안도 괜찮은 여자였죠. 순자와 태봉은 며느리가 생긴 것도 기뻤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지혜야,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슬쩍 손을 빼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서울로 올라가 봐야겠어요. 할 일이 많아서요.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께 3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장 예약금이랑 예단비가 필요해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태봉과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들의 결혼식을 치러주고 싶었거든요. 걱정 말아라, 민수야. 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태봉이 말했습니다. 결혼 후 민수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고 집에 내려오는 것도 명절 때만이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 순자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많아서요. 임원이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 보러 와야지. 순자가 아쉬워했습니다. 네. 시간 나면 갈게요. 그럼 먼저 끊을게요. 민수는 성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 후. 민수 부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손주를 보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손주 한번 보자. 태봉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바빠서 오래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손주 좀 봐야지. 순자가 말하려고 했지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몸이 나아지면 오래 계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결국 순자와 태봉은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순자와 태봉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노후를 준비하기로 한 것이었죠. 이미 70을 넘긴 나이에 매일 가게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졌거든요. 순자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가게 정리하고 쉬면서 살자. 태봉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영감. 우리도 이제 손주들 보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요. 순자도 동의했습니다. 가게와 건물을 정리한 돈이 총 3억 원이었습니다. 4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죠. 여기에 매월 받는 기초연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 태봉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게 정리했는데 돈 관리를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은행 일도 잘 모르고 사기꾼들도 많다잖냐. 태봉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적금 금리도 좋고 펀드 투자하면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정말이가? 그럼 우리가 매월 얼마씩 쓸 수 있을까? 순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3억 원이면 적금 금리로만 해도 월 20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거기에 연금까지 합하면 월 250만 원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정말 기뻤습니다. 250만 원이면 두 사람이 여유롭게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거든요. 민수야, 정말 고맙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태봉이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거죠. 제가 잘 관리해서 더 불려드릴게요.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3억 원 전액이 민수 명의의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아들을 완전히 믿었거든요. 처음 6개월 동안은 정말로 매월 2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처음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즐겼습니다. 순자야, 오늘 시장에서 좋은 한우 사왔다. 우리 오래간만에 고기 구워 먹자. 태봉이 기뻤습니다. 정말요? 우리 민수 덕분에 이런 날이 오다니. 순자도 행복해했습니다. 또한 손주들을 위한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손주들 용돈으로 100만 원 보낸다. 순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했습니다. 아니다.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뭘 못해주겠냐.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월 들어오던 25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달은 왜 200만 원만 들어왔냐? 순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금리가 떨어져서요. 그래도 200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그럼 할 수 없지 뭐. 순자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150만 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민수야, 또 줄었네? 태봉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원금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150만 원이면 우리 둘이 살기에는 괜찮다. 태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100만 원으로, 그리고 1년 후에는
5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5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순자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투자한 펀드들이 다 손실이 나서 원금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민수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원금이 줄어들었다고? 얼마나? 태봉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1억 정도 남았어요. 나머지는 투자 손실로.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말을 잃었습니다. 3억 원 중에 1억 원만 남았다니. 민수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순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지금은 기초연금으로만.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태봉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태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영감. 정말 모르겠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전화는 더욱 뜸해졌고 집에 오는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동네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자야, 너 아들 민수 새 차 샀다면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새 차? 무슨 소리야?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응. 우리 딸이 서울에서 봤다는데 BMW 새 차 타고 다니더래. 그것도 1억 원짜리.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듣기로는 내가 새 차 샀다면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회사 차예요. 임원이 되면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냐? 순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저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민수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강남에 새 아파트를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민수가 강남 아파트 샀다는 얘기 들었어?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순자가 놀랐습니다. 응. 30평대인데 15억 원짜리래. 우리 사위가 부동산 일 하는데 직접 봤다더라. 친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태봉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감, 민수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는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5억 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어디서 그런 돈을. 태봉도 당황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돈은 투자 실패로 다 날아갔다면서 자기는 어떻게. 순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듣기로는 내가 강남에 새 집을 샀다면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혜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손주들 교육 환경 때문에. 지혜 아버지가? 그럼 우리 돈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냐?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어머니. 어머님 돈은 제가 투자해서 손실이 난 거고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순자에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아프다며 쓰러진 순자를 태봉이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할머니 괜찮을까요? 태봉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요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태봉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맡겼다가 대부분을 잃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의식을 되찾은 후 민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민수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와봐야겠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다. 태봉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내일 내려갈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봉이 다시 전화하자 민수는 핑계만 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주 안에는 꼭 갈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일주일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올라간다면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병실에서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왜 이제야 왔냐?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일이 바빠서.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그때 순자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 순자가 메모지를 민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민수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 부탁이다. 이 계좌로 우리 남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알려달라. 엄마가 죽기 전에 정확히 알고 싶다. 민수는 메모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맡긴 우리 돈 말이다.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1억 정도 남았다고.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순자가 끊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엄마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 통장 사본이라도 가져다 달라. 순자의 목소리에 의지가 섞였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서울 가서 정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 후 민수는 2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와 태봉이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순자는 참지 못하고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동네에 살던 조카 철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철수야, 삼촌이 너한테 부탁이 있다. 태봉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네, 삼촌. 무슨 일이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우리 돈을 맡아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너가 서울 가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냐? 태봉이 부탁했습니다. 철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삼촌.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철수는 민수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김민수 대리님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철수가 접수 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김민수요? 김민수 대리는 3개월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퇴사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정말 15억 원짜리 아파트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눌러보니 지혜가 나왔습니다. 철수 오빠? 왜 여기에?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지혜야, 민수 어디 있냐? 연락이 안 돼서. 철수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한 달 정도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지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출장? 그럼 전화라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철수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해외 출장이라서 연락이 어려워요. 지혜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태봉에게 민수가 회사를 퇴사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순자가 놀랐습니다. 네. 3개월 전에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민수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냐? 태봉이 당황했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설탐정에게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카 철수가 추천해준 탐정사무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탐정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사무실에서 맞아주었습니다. 탐정님, 우리 아들을 좀 조사해 주세요. 순자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김탐정이 물었습니다. 태봉이 지금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억 원을 맡겼는데 투자 실패로 1억만 남았다고 하는 것. 연락도 안 되고 회사도 그만둔 것. 아,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김탐정이 말했습니다. 순자와 태봉에게는 200만 원도 큰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조사해 주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급하게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김탐정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급하게 탐정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님, 뭘 알아내셨나요? 태봉이 물었습니다. 김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김탐정이 첫 번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따님 아들 민수 씨는 3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둔 이유가 김탐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만뒀는데요? 순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횡령, 혐의 때문입니다. 회사 돈 5억 원을 빼돌린 것이 갈각되어서 징계해고된 거예요. 김탐정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횡령이라고요? 태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김탐정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금이 바로 어르신들이 맡기신 3억 원입니다. 김탐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요?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강남에 민수투자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 명의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요. 김탐정이 설명했습니다. 김탐정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수 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김탐정이 세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에게 보냈다는 매월 5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보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즉, 투자 수익이 아니라 원금을 조금씩 빼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태봉이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어르신들께 보낸 돈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원금에서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투자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김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탐정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재 통장에는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500만 원? 태봉이 비틀거렸습니다. 네. 나머지는 모두 민수 씨가 사업 자금으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김탐정이 말했습니다. 김탐정의 조사 결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수 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입니다. 김탐정이 네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15억 원에 샀는데 계약금 3억 원을 어르신들 돈으로 냈어요. 나머지는 대출 받았고요.
김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집을 샀다고요? 순자가 분노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펜션도 하나 샀어요. 이것도 어르신들 돈으로요. 김 탐정이 추가로 알려줬습니다. 태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아직 더 있습니다. 김 탐정이 5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가 작년에 외제차를 3대나 샀어요. BMW, 벤츠, 포르쉐. 총 구매가가 5억 원 정도 됩니다.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5억 원? 순자가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수 씨와 며느리분의 해외여행 내역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유럽, 미국, 일본 총 8번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비용이 대략 3천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김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더 이상 들을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기초연금 50만 원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은 자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뭔데요? 태봉이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현재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입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도 상당한 돈을 쓰고 있어요.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불륜이라고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네.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얻어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어요. 그 오피스텔 보증금도 어르신들 돈에서 나갔습니다. 김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그 자식이. 순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태봉도 주먹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 자식을. 내가. 김 탐정의 조사 결과를 들은 순자와 태봉은 마지막으로 민수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정님, 우리가 민수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자가 부탁했습니다. 네. 제가 민수 씨 위치를 파악해서 연락드릴게요. 김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3일 후, 김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가 강남의 한 카페에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조카 철수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조카가 운전을 해줬거든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민수를 발견했을 때 순자와 태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순자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여기에? 너 좀 보자. 태봉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은 후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민수가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맡긴 3억 원이 지금 얼마나 남았냐? 순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실패로 1억 정도. 민수가 또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태봉이 소리쳤습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태봉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탐정한테 조사 맡겼거든. 태봉이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탐정이요? 순자가 가방에서 김 탐정이 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순자가 서류를 민수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더니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닥쳐. 순자가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여자 만나고, 너가 사람이냐?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였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묻는다.
우리 돈 지금 얼마나 남았냐? 태봉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냐? 태봉이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이 잘 되면 다시 갚아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업, 우리 돈 훔쳐서 하는 사업 말이냐? 순자가 냉소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로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지혜는 시부모님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지혜야, 너도 앉아라.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너도 알고 있었냐? 순자가 물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고요? 지혜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우리 돈으로 너희들이 호화 생활하는 거 말이다. 태봉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잠깐 민수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호화 생활을? 지혜가 부인하려 했습니다. 순자가 서류 중에서 해외여행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호화 생활이 아니냐? 1년에 8번씩 해외여행 가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 가방들, 이 보석들, 다 우리 돈으로 산 거 아니냐? 순자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살든 저희 자유 아닌가요? 지혜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쓴다고 뭐가 문제예요? 지혜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태봉은 그 말을 듣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물려받을 돈이라고? 그게 우리가 70년 동안 모은 피와 땀이라는 걸 알기나 하냐? 태봉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 거 될 건데 뭘 그렇게 화내세요? 지혜가 더욱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지혜야, 너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어차피 몇 년 못 사실 텐데. 저희가 미리 써서 좋은 환경에서 애들 키우는 게 낫지 않나요? 지혜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지혜의 말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야, 그만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왜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순자가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온 순자와 태봉은 말을 잃었습니다. 40년간 키우고 믿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순자야,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태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영감. 정말 모르겠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카 철수가 두 분을 위로했습니다. 삼촌, 산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냐, 철수야. 이미 다 써버린 걸. 태봉이 체념했습니다. 그날 밤, 여관에서 순자와 태봉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기초연금 50만 원으로. 어떻게든 버텨야지 뭐. 태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집 전세금 만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시골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도 이미 몇 년 전에 생활비로 다 써버렸거든요. 그것도 걱정이네.
태봉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두 분은 다시 민수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태봉이 전화했습니다. 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당장 살 집도 없고 생활할 돈도 없다. 어떻게 할 거냐? 태봉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시간을 달라고?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라고? 태봉이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우리 돈으로 하는 사업이 어렵다고? 태봉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태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적 대응을 생각해봤습니다. 조카 철수가 변호사를 소개해줬거든요. 변호사님, 우리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대답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발적으로 돈을 맡기셨고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증여라고요? 우리가 언제 증여했다고? 태봉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다면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요? 순자가 절망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정말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차라리. 태봉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순자가 태봉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마음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70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소식을 들은 동네 이웃들이 순자와 태봉을 도우려고 나섰습니다. 순자야, 태봉이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줄게. 40년 지기 친구 영희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는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라도 지내.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태봉이 형, 내가 용돈이라도 조금씩 드릴게. 동네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태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태봉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고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희야, 고맙지만 우리가 어떻게 남의 신세를. 순자가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순자야,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봉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내 슈퍼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나이는 많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태봉이 부탁했습니다. 슈퍼 사장도 태봉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태봉 아저씨,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도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식당 사장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분의 월 수입은 태봉이 80만 원, 순자가 60만 원으로 총 140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50만 원과 합쳐서 19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렇게라도 살 수 있구나. 태봉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영감.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순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뜻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민수의 첫째 아들, 즉 순자와 태봉의 손자 지훈 12세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습니다. 지훈아, 너가 어떻게? 태봉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다. 잘 있었냐? 할머니, 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지훈아,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거짓말했죠? 지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가?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화났다고 했는데 진짜는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돈을 가져간 거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떻게? 지훈아, 너가 어떻게 그런 걸? 순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아빠랑 엄마가 싸우면서 하는 얘기를. 지훈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부모님의 싸움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돈으로 자신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것도. 할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아니다.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손자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용돈 모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변했지만 손자는 아직 순수했구나. 지훈아, 고맙다. 하지만 내 용돈은 내가 써야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요. 아빠가 나빠요. 지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돈으로 시작한 민수 투자 컨설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아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에 가까운 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지혜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일단 집부터 팔아야겠어. 민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15억 원에 샀던 강남 아파트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12억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대출금 10억 원을 갚고 나니 2억 원만 남았죠. 그 2억 원도 사업빚을 갚는데 모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펜션도 헐값에 팔아야 했고 외제차들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결국 민수 가족은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지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취직을 해야겠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45세에 횡령 전력이 있는 민수를 고용할 회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보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 민수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궁금해해요? 아빠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슈퍼에서 일하시고 할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75살, 72살인데 지훈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놀랐습니다.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하시는 거예요.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어떤 상황에 빠뜨렸는지.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차도, 사업도, 모든 게 망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수가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가 너를,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민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했잖냐.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태봉에게 민수의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자식이 뭐라고? 태봉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네요. 자기도 망했다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뻔뻔하기는. 태봉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민수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영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태봉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이 있잖아요. 순자가 망설였습니다. 손주들은 민수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태봉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지훈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월세도 못 내겠다고. 더 싼 곳으로 이사한다고 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은 힘들었거든요. 지훈아, 할머니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살 수 없을까요? 지훈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도 지금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단다. 순자가 실상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지만 손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와 태봉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작은 집이지만 하나 마련했어요. 동네 청년회에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순자가 놀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했어요. 작은 전셋집이지만 두 분이 사실 수 있게요. 청년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순자와 태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배신했지만 이웃들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이 평생 성실하게 사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청년회장이 말했습니다.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한 순자와 태봉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게 됐구나. 태봉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영감.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결국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45세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지혜는 민수를 원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지혜가 후회했습니다. 지금 후회해도 늦었어. 민수가 답답해했습니다. 지우는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를 혼자 찾아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나중에 커서 꼭 효도할게요. 지훈이 약속했습니다. 지훈아, 넌 착한 아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태봉이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